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작가 종종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브이로그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저의 별거 아닌 일상이 들어있지만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어김없이 오늘도 새벽 6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가 8월 초 정도인데 해가 일찍 떠서 그런지 아침에 상당히 밝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과 차를 보면서 다들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도 부지런히 한번 아침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이후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드는 건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시장에 가니까 아보카도가 정말 싸더라고요. 한 개에 1,000원 정도 해서 냉큼 집어왔어요. 제 책 평범한 식빵에도 아보카도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시피를 보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봤는데 마요네즈를 밑에 깔고 아보카도에 소금과 후추 간을 조금 해줬어요. 그러고 그냥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남편과 저의 도시락을 준비를 하고 저는 수영을 갈 준비를 합니다. 월요일은 장비를 쓰는 날이라 오리발과 스노클링을 준비해야 돼요. 요즘에는 초록 색깔 나뭇잎들이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 가는 길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는 저, 남편,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의 친척 언니, 그리고 즉 그 친척 언니의 아들인 조카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나 수영장에 다니고 있어요. 게다가 친척 언니랑 엄마는 같은 시간에 수업 시간이 있어서 반은 다르지만 맨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친척 언니가 집에서 키우는 단호박과 토마토, 그리고 오이고추를 줬어요. 처음에 수영장에 갈 때보다 더 무겁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까이에서 친척들이 사는 건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리발을 말려주고 나머지 수영용품들도 잘 말려줍니다. 요거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사용해서 요거트를 만들어요. 남편이 우유를 못 마셔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는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커피와 함께 아침에 제가 만든 아보카도 샌드위치랑 토마토와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롱블랙이라는 구독형 글 서비스를 읽었습니다. 이날 아침에 사용한 아보카도 씨앗을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물에 담가놨는데 저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택배를 보낼 게 있어서 우체국에 갔다가 도서관에 왔습니다. 새로운 작업과 그림책 표지를 참고하려고 갔는데 막상 도서관에는 그림책에 빠져서 그냥 책만 재밌게 읽다가 왔어요. 도서관에 있다가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 얼른 밥을 먹으러 왔어요. 도서관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카레 맛이 나서 좋아하는 집입니다. 밥을 먹고 다이소에 왔어요. 다이소에 가면 항상 내가 필요한 게 뭐였는지 까먹는 것 같아요.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러보던 중에 새 한 마리가 눈에 띄었어요. 파랑색 새가 저희 집에 있는데 초록색 새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이 친구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식물 위에 올려줬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집에서 커피와 간식을 먹으면서 표지 디자인 시안 스케치를 간단하게 했어요. 이날은 작업실에 가지 않고 도서관이랑 집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을 보여드릴게요. 반투명 점착 메모지를 샀고요. 또 사진 보관 포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진을 넣을 건 아니고 강의 자료를 넣기 위해서 샀어요. 그리고 컵 마커도 구매했고 요즘에 많이 찍는 인생 네컷 같은 사진을 보관하기 위해서 앨범도 샀습니다. 수영장에 가지고 다닐 만한 투명한 가방도 샀습니다. 반투명 메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서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컵 마커는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표시해주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저녁 메뉴는 비빔면과 삼겹살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메뉴의 조합이죠. 비빔면에 열무김치를 올려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젤리를 먹으면서 빨래를 접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냉장고 옆 틈새에 수납장을 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렇게 줄자를 꺼내가지고 사이즈를 확인하고 있네요. 뭔가 부끄럽습니다. 화요일도 어김없이 남편과 저의 아침은 도시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어제처럼 화려한 메뉴는 아니고 구운 달걀과 배,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수영복도 이렇게 코디를 나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수영을 갔다 와서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실에 출근을 하자마자 저는 항상 환기를 먼저 해줍니다. 큰 창이 있는 작업실은 아니어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너무 더워서 안전 재난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폭염이라서 도저히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전에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이미지를 작업했습니다. 높이 조절되는 책상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앉아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자세가 더 나빠지기 마련인데 높이가 조절이 되니까 서서 똑바로 일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날 드디어 용인문화재단에서 작업하는 그림책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서 실제 사이즈대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종이를 잘라봤어요. 이렇게 한번 사이즈를 체크하고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화요일은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조금 빨리 퇴근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그냥 동네 미용실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한 날 꼭 가야 자를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집에서는 일을 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 가서 일을 조금 했어요. 다음 주부터 용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그 관련한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더 잘 숙지하기 위해서 문서들을 한 번씩 쭉 훑어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옆집 택배랑 저희 집 택배 물건이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옆집 물건을 다시 옆집에 돌려주고 저희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어제 사이즈를 쟀던 수납장이 와서 냉장고 옆에 넣어줬어요. 다행히 사이즈를 잘 잰 덕분인지 딱 들어가더라고요. 수납장이 왔으니까 수납장을 차곡차곡 채워줘야겠죠? 건조식품, 햇반, 참치 같은 걸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니까 다른 것도 정리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잠옷을 붉은색 잠옷인가? 그 잠옷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잠옷을 선물 받고 나서 주변의 모든 인테리어를 다 바꿔버렸다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이름을 아시는 구독자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날은 수납장, 찬장 이런 정리를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열심히 정리를 한 덕분에 되게 깔끔해졌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책을 주문하는데 전날 주문한 그림책이 하루 만에 엄청 빠르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림책들과 최재천님의 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붕붕 꿀약방 시리즈를 구매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봤던 책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리즈를 다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도서관에서 보고 구매를 한 게 하루 만에 벌써 온 거예요. 대한민국 시스템 정말 빠르지 않나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장을 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복날에 닭을 사러 갔는데 백숙용 닭이 다 떨어지고 닭볶음탕용 닭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닭볶음탕용으로 백숙을 끓였는데 이게 의외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먹기 좋게 이미 썰어진 상태라서 그냥 편하게 찢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먹으면 되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닭볶음탕용 닭을 사서 백숙을 끓이는 걸 선호합니다. 저녁 준비를 그리고 바로 시작했어요.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날 최적의 구도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릇 건조대 위에 올리면 씻는 장면과 써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드릴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야무지게 한 끼를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아까 냉장고 수납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구매하기로 했어요. 오늘 구매한 건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겼더니 옆면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약간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옷을 구매했을 때 택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버리지 않고 모아두거든요. 그 모아두었던 택들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줬어요. 스티커도 붙여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밋밋한 단면보다는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늦잠을 자버려서 도시락을 싸지 못하고 눈 뜨자마자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어머니가 옥수수랑 토마토를 주셔서 그걸로 아침을 해결했어요. 오전에 집에서 그림 작업을 하고 점심을 간단히 먹은 뒤에 가고 싶은 전시회가 있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경기도권에 살고 있어서 서울을 가려면 약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날 서울로 가는 길에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갔어요. 대체 이런 글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하고 감탄스러웠어요. 서초는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커피라고 한글로 적혀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의 목적지는 그라운드 서촌이라는 미술관이에요. 여기는 건물 자체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전시는 12월까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스페인 분이신데 지금 도쿄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동안 사실 많은 전시가 실제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작품이거나 아니면 아예 사진 작품 같은 류의 전시가 많았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드로잉이 베이스라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림책 작업을 다 아이패드로 하고 있기도 해서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직접 전시를 보고 오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디지털 드로잉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아날로그 재료를 사용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텍스처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텍스처가 굉장히 살아있지만 디지털 드로잉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아이패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디지털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꼭 방문하길 추천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게 전시를 보고 왔고요. 한 2시간 정도 전시를 보고 와서 엽서와 책 한 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사당역에서 환승을 자주 하는 편인데 사당역 안에 빈티지 옷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저는 빈티지 샵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되게 유행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패션이 어떤 한 흐름에 의해서 크게 결정되는 느낌이 강한데 빈티지 샵에는 지금 트렌드와는 결이 달라도 재미있는 패턴과 옷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옷들을 실제로 직접 시도하긴 어렵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패턴도 많고요. 또 빈티지 에코백 같은 것도 재미있는 그래픽이 많아요. 빈티지 제품이 한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에서 들어온 경우 외국의 슈퍼마켓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나온 에코백 같은 게 있어서 그런 타이포나 디자인이 흥미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에코백이 있는 빈티지 샵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오늘 구입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빈티지 드레스를 한 장 구매했고요. 원피스 패턴이 약간 커튼 같긴 하지만 저는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원한 하와이안 셔츠도 패턴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날 저녁은 외식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외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남편이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근처에서 편하게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노브랜드에서 장을 봤어요. 저희 부부는 수박을 여기서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수박을 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서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수박을 사면 항상 이렇게 다 잘라놓고 미리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처음에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 먹을 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날은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아침을 먹고 갔습니다. 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보았습니다. 샌드위치는 월요일 날 나왔던 아보카도 샌드위치랑 사실 레시피가 똑같아요. 영국 여왕님이 즐겨 먹었다고 하는 오이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 레시피를 조금 쉽게 변형한 레시피예요. 버터로 구운 토스트 위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슬라이스한 오이를 얹어주고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하면 끝입니다. 간단한데 상큼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용인문화재단에 미팅을 가야 해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외출 준비를 한 뒤에 시간이 잠깐 남아서 현관문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물을 꼭 가지고 다닌답니다. 여러분도 수분 섭취를 꼭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사히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미팅도 아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고 나서 마트에 들려서 장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양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양고기를 직접 구워 먹으면 확실히 외부에서 사 먹는 것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양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도시락은 계란과 수박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수영을 가기 전에 골반이 약간 아파서 골반 교정 운동을 했어요. 작업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할 때는 작업실에 있는 모든 콘센트 코드를 다 뽑아요. 이걸 다 뽑아놔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콘센트를 다시 다 꼽아줘야 돼요. 수영을 갔다가 바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복과 함께 수건을 말려줍니다. 작업실에 항상 구비해 놓은 편한 바지로 환복을 해줘요. 서서 작업도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편한 바지로 갈아입는 게 중요해요. 바지가 불편하면 마음도 덩달아 불편해져서 작업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멋지게 옷을 입고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싼 도시락을 먹고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는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식빵 같은 경우도 식빵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표현을 했고 울퉁불퉁 크루아상도 크루아상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물이나 어떤 것이라도 캐릭터화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어 합니다. 이날은 복숭아 캐릭터를 그려봤어요. 저의 인스타그램에서 최종 완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실에 식물들이 조금 있는데 햇빛이 잘 드는 편이 아니라서 햇빛이 드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식물들을 빛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의 구조나 작업실의 구조를 변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똑같은 작업실이지만 뭔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구조를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뭐 크게 바꾸는 건 아니고 책상과 소파 정도만 위치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또 바뀌었네요. 저녁은 양고기를 구워서 남편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주말은 조카를 봐주는 날이어서 조카를 돌봐주었어요. 이제 막 15개월 정도 된 조카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집에 돌아왔는데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목요일에 전시를 보고 그 작가님이 되게 신기한 펜촉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펜촉을 쿠팡에서 찾아서 한번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는 정품이 아닌 펜촉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편이라 괜찮나 싶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나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걸로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은 냉동실에 있었던 베이글, 수박, 피를 아침에 먹었고요. 사실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청소를 하면서 보냅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지 않나요? 이날의 특별한 일정은 동네에 책방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방문했어요. 근데 제 책이 입고되어 있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책에 사인도 해드리고 책도 2권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나기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싶었어요. 안 그러면은 비를 쫄딱 맞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올 뻔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시점에는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이거 편집하는 것도 겨우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많이 더운데 몸 관리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